너무 돌발 변수도 많고, 예, 그리고 화끈하고. 화끈하죠. 차이나 전기차를 레버리지로 만들면 아, 미안합니다. 야, 뭐 3배짜리 아찔하네. 테슬라 이런 거 못지않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네. 이게 지금 주가가 연초부터 조금 많이 오른 상태라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가 가장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뭐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언제 팔아야 할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저도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답을 주십시오. 저희는 사이즈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타이밍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죠. 예, 지금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제 긴축 정책은 할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 정도의 어떤 긴축 금리 인상을 할지는 또는 이 정도의 뭐 경기 후퇴를 예상할 만큼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다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올리겠지만 한 1% 정도 올리겠지 이랬었는데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타이밍이라는 거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 중국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단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 저희가 투자 테마로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최 본부장님은 네. 살짝 주가가 좀 올라서 네. 지금 들어가는 거 약간 위험하다 이런 말씀. 일단 뭐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니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니오는 참고로 중국에서 최대 그 자동차 완성차 생산업체는 상해기차고요. 10년 동안 니오가 판 숫자와 상해기차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숫자가 똑같았어요. 네, 근데 그 상해기차보다 니오의 시가총액이 더 컸었거든요. 뭐 가까운 사례도 있죠. 카카오뱅크 상장했을 때 기억나시죠? 카카오뱅크가 3대 금융지주 시가총액보다 컸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ETF의 가장 큰 약점은 주가가 오르면 약점이 발생해요. 고밸류에이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항상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트레이딩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즉, 뭐 장기 투자 하시는 게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시장은 커질 거니까. 그렇지만 나는 사놓고 10년 뒤에 뜯어볼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뭘 봐야 되냐? 당연히 뭐 밸류에이션은 늘 보셔야 돼요. 밸류에이션 늘 보셔야 되고요. 지금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만 원에서 만 원 저도 봤었거든요. 경쟁 상품이니까 10,000원, 11,000원대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저점이었어요. 그쵸? 네. 그때는 진짜 저도 처음 볼 정도로 싼 밸류에이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 정도보다는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밸류에이션을 보셔야 돼요. 그 두 번째로 정책 모멘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그 방향성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는 뭐라고 분석하고 있냐면 하반기 중국 경제가 과연 좋을까? 침체가 좀 오지 않을까? 아니면 청년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서비스 경기가 좀 나빠졌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는 솔직히 얘기하면 필수 소비재는 아니에요.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사치 소비재 이런 쪽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 경기가 꺾이고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고 서비스 경기가 꺾이고 이런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이 과연 차를 살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진핑 3년임 가능할까요? 그건 뭐 봐야죠. 물론 모든 건 5대5지만 만약에 3년임이 실패해버리면 어찌됐건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탄소 정책 그리고 탈탄소 정책의 연장성산이 전기차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약간 주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10월에 결정되나요? 11월에 결정. 11월로 알고 네, 있습니다. 11월이니까 한 10월 정도 이때가 아마 분위기 뭐 나오죠.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네. 사실 차이나 전기차라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판매가 역대급 수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1월에서 5월까지 200만 대가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350만 대였는데 결과적으로 보통 지금까지는 한 1대1 정도? 상반기가 한 대 팔리면 하반기가 한 1.9대 정도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팔렸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이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시진핑 연립해서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 지금같이 중국에서 쓰고 있는 부양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하반기 이런 수요들을 다 받아줘서 지금 예상은 500만 대에서 700만 대거든요. 그러면 한 50% 작년 대비 50%나 100% 정도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중국이라고 하는 항상 가지고 있는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와 또 이런 산업의 또 성장과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 근데 밸류에이션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예를 들면 숫자로 말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조금 위험하다. 거의 뭐 전기차는 PER 기준으로 100배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100배가 갔고, 근데 이게 성장주나 아니면 이런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성장 산업은 밸류에이션이 일단은 조금 높을 수밖에 높을 수밖에 없죠.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60배가 맞을지 100배가 맞을지 사실 뭐 20배가 맞을지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건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판단했을 때 차이나 전기차는 50배 미치면 사고 싶어, 뭐 이런 거면 사는 거고, 근데 100배까지 가면 아 이거는 조금 고평가야 라고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PER 갖고 밸류에이션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성차냐 2차 전지냐 이렇게 놓고 따졌을 때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성차의 이익이 많냐 2차 전지의 이익이 많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거든요. 실제로 기억나실 거예요. 니켈 가격 급등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좀 니켈 가격 내려왔지만, 급등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야 니켈 가격이 급등해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그래도 니켈 가격 올랐어, 뭐 리튬 가격 올랐어라고 해서 전기차 완성차 업체는 그래 그럼 나는 10% 올릴게. 이거 테슬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재 업체에 뭐 메리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야 그러면 소재 업체라고 해도 소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마진이 떨어지지 않겠냐? 저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애널리스트한테. 그랬더니 뭐 일부 뭐 전해액이라든지 뭐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소재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더 높아졌대요. 이런 것들이 중국 전기차의 매력이 아닌가. 너무 돌발 변수도 많고, 그리고 화끈하고. 화끈하죠. 차이나 전기차를 레버리지로 만들면 뭐 3배짜리 아찔하네. 테슬라 이런 거 못지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네. 생각은 해보셨어요? 네. 중국 시장이 부동산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게 아직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뭐 어떤 걸지.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려할 거 별로 없습니다. 왜 별로 그러냐면 없다. 왜 전기차와 그 부동산이 왜 엮이게 됐냐면, 아시죠? 헝다가 전기차 만든다 그랬었어요. 헝다 얘기가 나오면 야 전기차도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랑 엮이게 된 건데, 일단은 그 중국 부동산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좀 아시려면은 중국 부동산의 그 시행 방법이 우리랑 틀려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 자금을 다 내요. 한꺼번에 시행사한테 다 자금을 내고요. 그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고 개인한테 받은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건설하고 나서 개인한테 돌려주는 방식인데, 지금 중국 정부가 이 대출을 규제한 거예요. 은행들이 시행사한테, 건설사한테 주는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들은 돈을 다 냈죠. 근데 정부에서 대출 안 해주죠.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막 짓다가 멈춰버리는 거. 이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헝다 문제가 불거진 건데, 이거는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고, 이것 때문에 은행이 부실해진다? 은행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개인들이 은행에 대출금을 안 갚고 또 시행사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안 갚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2008년 서브프라임이랑 본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갖고 뭐 전기차와 연동해가지고 뭐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어려워지고, 뭐 은행이 어려워지면 건설사도 어려워지고 시행사도 어려워지고, 이런 약간 그런 문제랑은 약간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기차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사야죠. 뭐 경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거랑은 무관할까요? 경기 침체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저희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뭐냐면요, 아마 제일 잘 아실 텐데, 이제는 전기차 생산하는 업체가 늘어났어요.
한국에서도 보세요. 한국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여태까지 전기차 안 만들다가 아이오닉이라는 또 히트 상품을 냈고요. 그리고 GM도 이제 전기차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중국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기차 살래 그러면 BYD, 뭐 니오 뭐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상해 기차도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고요. 내연기관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가 이제 캐파는 늘어나겠지만 특정 업체가 MS를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 브랜드가 많아지니까. 또 청년 소비가 좀 줄어든다면 아마 전기차의 수요도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리스크를 이제 부동산을 잘 말씀 주셔서 지정학적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게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었죠. 그래서 이제 7월까지 외교부 장관이 만나는 비단지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건설적 만남이었다. 이제 그래 너도 연임하고 나도 다시 중간 선거 이기게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이게 뭐 미국 하원 의원이 다시 이제 방문하고 나서 뭐 불장난하지 마라 이런 발언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거에 따라서 물론 뭐 어제는 그거가 그렇게 뭐 상당히 뭐 급격한 조치를 서로 이제 양국에서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뭐 시장이 좀 오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항상 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은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면 어떨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나빠지면은 우리의 삼성전자, 우리의 SK 하이닉스 다 중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들이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는 게 반도체 경기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근에 뭐 참고로 반도체도 ETF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해지면 오히려 반도체 쪽에 안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반도체로 한번. 최근에 분위기 좋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계속 보고서 나오는 것도 보면은요. 지금 뭐 그 SK 하이닉스도 장비 넣어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캐펙스 증설을 해야 그 TSMC 같은 회사와 또 싸움이 될 테니까. 그리고 또 대만하면 대만의 대표 산업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중국이랑 대만이랑 싸우게 되면은 중국이 후달리는 거 없어? 반도체 후달려. 대번에. 어찌됐건 중국도 대만한테 반도체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전기차라기보다는 좀 뭐 반도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잘 들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추가로 보고 싶으신 콘텐츠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제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 요즘 유행하는 인사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거. 근데 이름이 두 글자면 어떻게 하시죠? 이름이 두 글자면은 네. 신투더화 이렇게. 좋네요. 야. 깔끔하게. 네. 신투더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신투더화의 신화스러운 ETF. 네. 할 수 있을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투더화의 신화적인 ETF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창피해.